오디 생명의 실과 기억의 열매. 검은 열매, 여름의 그림자. 여름의 끝자락. 햇살은 여전히 따갑지만 공기 속엔 이미 가을의 냄새가 스며있다. 들판을 걷다 보면 길가의 뽕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 짙은 초록 잎 사이로 검은 열매가 매달려 있다. 그건 눈처럼 작지만 어딘가 깊고 묵직한 빛을 띈다. 오디. 이 작은 열매는 손끝에 닿는 순간 쉽게 터진다. 보랏빛 즙이 손가락을 물들이고 그 색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를 입에 넣으면 새콤하면서도 진한 단맛이 퍼지고 끝에는 살짝의 쓴맛이 남는다. 그 복합적인 맛 속엔 마치 한 인간의 생애처럼 달콤함과 쓸쓸함, 젊음과 노년이 동시에 존재한다. 오디의 색은 검다. 그러나 그 검음 속엔 모든 색을 품은 깊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건 여름의 그림자이자 생명이 남긴 기억의 색이다. 오디의 기원, 뽕나무의 역사와 인간의 실. 오디의 이야기는 곧 뽕나무의 이야기다. 뽕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다. 인간이 실크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자연은 이미 그 나무와 곤충의 연대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다. 중국 고대 문헌 산해경에는 뽕나무는 하늘의 실을 내는 나무라 기록되어 있다. 그 나무의 잎을 먹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에서 비단이 태어난다. 그 실로 옷을 짜고 깃발을 만들고 문명의 첫 장이 쓰였다. 즉 뽕나무는 문명과 생명의 모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그 비단의 시작에는 늘 검은 열매, 오디가 있었다는 것을. 뽕나무는 인간에게 실만 준 것이 아니다. 그 열매를 통해 시간의 순환을 가르쳤다. 봄엔 연두빛 새잎을, 여름엔 오디를, 가을엔 잎을 떨구고 겨울엔 다시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그 순환의 끝마다 오디는 열렸다. 짙은 색으로 익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자연은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모든 생명은 실처럼 이어져 있다. 과학으로 본 검은빛의 비밀. 오디의 색은 단순한 검정이 아니다. 빛을 머금은 보랏빛 흑색이다. 그 빛의 근원은 안토시아닌 ANTHOCYANIN, 즉 식물의 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색소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와 염증을 늦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오디는 노인의 젊음 피의 약이라 불렸다.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에도 오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디는 간을 돕고 피를 맑게 하며 노쇠를 막아 머리털을 검게 한다. 그건 단순한 민간의 믿음이 아니었다. 현대 연구에서도 오디의 폴리페놀 성분은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를 보인다. 기억력 저하를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 즉 오디는 기억을 늦추는 과일이다. 세포의 시계를 천천히 돌려놓는 자연의 조용한 의학. 그 검은 빛은 시간과 싸우는 생명의 흔적이다. 인간과 오디, 생명과 노동의 연대. 한국의 여름 시골길을 걷다 보면 한쪽에 늘 뽕나무가 서 있다. 그 나무는 대개 아주 오래됐다. 한 세대 아니 두 세대를 거쳐도 그 자리를 지킨다.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오디를 따먹었다. 손끝이 검게 물들고 입가에는 보랏빛 자국이 번졌다. 어머니들은 멀리서 웃으며 말했다. 입 좀 봐라, 도둑고양이 같다. 그 웃음은 여름의 소리이자 세대의 기억이었다. 오디는 가난한 열매였다. 값비싼 과일처럼 포장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귀하게 취급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모든 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농부는 뽕잎으로 누에를 먹이고 그 누에로 실을 뽑고 그 옆에서 오디를 땄다. 뽕나무 한 그루가 가족의 생계와 여름의 단맛을 동시에 책임졌다. 그건 노동과 생명의 연대였다. 흙 위에서 피어난 열매가 사람의 손끝을 거쳐 세상의 옷감이 되고 기억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다. 예술과 문학 속의 오디, 검은빛의 상징. 조선시대 시인들은 오디의 검은색을 성숙과 회복의 색으로 보았다. 시인 김시습은 오디를 보고 이렇게 썼다. 봄의 푸름이 익어 검어지니 인생의 단맛도 이와 같도다. 그에게 검은색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모든 색이 빛을 흡수한 끝에 남는 최종의 색 검정. 그건 시간을 견딘 자만이 도달하는 색이었다. 화가들에게도 오디의 빛은 특별했다. 검은색은 언제나 어려운 색이다.
빛을 삼키면서도 그 속에 반짝임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디의 색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현대 예술에서도 오디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한다. 사진 작가들은 그 과즙이 흘러내리는 순간을 포착하며 시간이 스스로 흘러내리는 장면이라 말한다. 그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남기는 흔적이다. 문학적으로 오디는 늘 기억의 열매였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대신 그 흔적을 안고 다음 세대로 건네는 열매. 그건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 잊으려 해도 남고 지워도 다시 피어난다. 인문학적 해석 실의 철학. 오디의 본질은 실이다. 뽕나무의 잎을 먹은 누에가 실을 뽑고 그 실이 사람의 옷이 되고 그 나무가 내어준 열매가 세대를 잇는다. 이건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다. 그건 기억의 구조다. 인간의 삶도 실처럼 이어진다. 태어나고 자라며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또 다른 생명을 잇는다. 철학적으로 오디는 관계의 열매다. 뽕나무, 누에, 인간, 흙, 시간. 모든 존재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 오디를 입에 넣는 순간 우리는 단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 이어진 수천 년의 생태와 노동의 기억을 함께 삼킨다. 오디는 자연과 인간의 협업이다. 누에가 만든 실로 인간이 옷을 짜듯 자연이 만든 열매로 인간은 기억을 짠다. 그건 소유가 아닌 공유의 세계관이다. 즉 생명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오디의 검은 빛은 그 증거다. 모든 색을 흡수하고도 사라지지 않는 공생의 빛. 여름의 끝 검은 열매의 맥박. 한여름이 지나고 들판의 온기가 서서히 식을 때 뽕나무의 잎사귀는 색을 잃는다. 그러나 가지 끝에는 여전히 검은 오디 몇 알이 남아있다. 바람이 불면 그 열매는 떨어져 흙 위에 닿고 그 즙이 스며들며 땅을 물들인다. 그 보랏빛은 흙 속으로 내려가 다음 해의 생명으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그 열매를 주워 먹고 누군가는 지나치며 발로 밟지만 자연은 개의치 않는다. 그건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생명이다. 그 순간에도 뽕나무의 뿌리는 천천히 다음 봄을 준비한다. 한 세대의 실이 끝나면 다음 세대의 실이 이어진다. 이토록 단단하고 조용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오디는 매년 다시 피어난다. 검은 열매 속에는 햇살과 바람, 노동과 기억이 한데 엮여 있다. 그건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의 언어다. 오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기억은 서로를 잇는 실이다. 그리고 그 실은 언제나 다시 이어진다. 여름이 지나도 그 검은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을의 그림자 속에서도 흙 속의 미세한 결 속에서도 그 색은 여전히 맥박치고 있다. 그건 생명이 스스로 써내려간 가장 오래된 문장이다.